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등교했다가 다시 원격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원격이 나아요? 아니면 학교에 등교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 심리학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할 주제는 뭐냐면 쇼핑은 항상 행복을 불러올까라는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내가 가진 물건이 나를 보여준다는 생각, 그 물건은 정말 내게 만족을 주었을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다라는 몇 가지 소제목들을 좀 달았고요. 그래서 쇼핑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쇼핑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행복을 불러오는 것인지 오늘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핑은 즐거운 활동이 맞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딱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해요. 쇼핑은 슬픔이나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과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서 그러냐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감정이 쇼핑에 미치는 영향을 또 실험한 그런 분이 또 계시죠. 여기 보면은 미국의 이제 천조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었던 신시아 크라이드라는 이 누님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여자 13명, 남자 20명에게 실험 참가자에게 물병을 팔아요. 이분이 물병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선행처치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소년의 사랑한 스승이 죽는 조금 슬픈 영화를 이렇게 시청하게 하고, 그룹 B는 이제 호주 산호초지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죠. 거기에 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시청하게 합니다.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슬픔을 느꼈는데 B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이제 이 크라이더는 이제 물병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1대1로 팔았고 가격도 흥정이 가능했습니다. 물병의 가격은 참가자들마다 차이가 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예상해 봅시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썼을까요? 쇼핑과 가장 이제 관련 깊은 감정이 즐거움이라 생각한다면 이제 감정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 B그룹이 돈을 더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결과가 이런 것 당연히 또 나온 이유가 있듯이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슬픔을 느꼈던 A그룹이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B그룹보다 물병을 사는데 돈을 더 씁니다. 무려 4배 이상의 돈을 더 씁니다. 이제 판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크라이더 누님이 참가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알아내는 거죠. 뭐냐면 영화의 깊이 감정이입하여서 더 깊은 슬픔을 느낄수록 더 높은 가격의 물병을 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을 발견한 거는 이제 크라이더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슬픔이나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충동 구매가 느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슬픈 감정일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쇼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A 그룹 대상으로 설문조사 추가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슬픈 감정과 감정이입을 해요. 슬픈 감정에 감정이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울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것이 쇼핑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구를 해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슬픈 영화 같은 경우는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키죠. 그죠? 이 우울한 감정이 A그룹의 자신감을 낮춘 겁니다. A그룹은 이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싶어 할 방법을 찾는 거고, 이때 이제 쇼핑이 해결책이 된 거죠.
예쁘고 이제 뭐 자랑할 만한 물건을 손에 넣어서 이제 뭐 낮아진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욕구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꽃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로 이제 뭐 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봤던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내가 가진 물건이 나를 보여준다는 생각.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에 관한 불안감으로 새로운 뭐 물건으로 나에 대한 불안감을 새로운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 쇼핑을 한다. 이 결론에 우선 공감은 여러분 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소리냐? 나는 그저 뭐 그냥 갖고 싶어서 쇼핑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크라이드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유명 메이커 교복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 학교 온 거 보니까 뭐 데상트, 그리고 꼬끄 같은 뭐 메이크 의류, 언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요즘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맥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뭐 좋은 휴대폰, LG 좋은 휴대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가지고 싶을까요, 이거? 이 물건들이 정말 여러분들 삶에 중요하고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인지 한번 지금 앞에 보이는 질문들을 읽으면서 우리 한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예요. 비싼 물건을 산 친구를 보고 부럽다,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필요 없는데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이 산 적은 있습니까? 내 물건을 친구들이 감탄하고 부러워할 때, 아, 난 멋지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메이커가 내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한 적은요? 또는 유행하는 옷이나 가방, 신발, 화장품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여럿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내 물건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이런 거 신상 사면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좋죠. 아이폰 가진 자신이 뭐 요즘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힙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쇼핑이 주는 쾌감의 심리적인 본질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나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했다면은 대세 트렌드 상품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불안감의 정체도 대충 눈에 보이죠, 그죠? 그 정체라는 거는 저 물건이 없으면 난 남들에게 못난 사람으로 보일까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초조함 같은 겁니다. 쇼핑이 주는 이런 쾌감의 본질을 철저히 연구해서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광고 마케팅 분야입니다. 뭐 이 사람들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를 쓰든지 많이 팔아라거든요. 이 목적을 이제 위해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긴 설명 이제 제가 뭐 광고 문구들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광고 마케팅 분야예요. 첫 번째, 넌 아직 모르니 예쁜 애들은 다 알아. 화장품 광고예요. 수준 차이 따라올 수 없는 명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광고고요. 세상은 당신이 사는 곳을 동경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게 뭐야 이거? 학원 광고가 아니고요. 이거 잘못 나왔네. 미안해요. 이거 아파트 광고입니다. 아파트 광고예요. 중1 성적이 대입을 좌우한다. 그런데 중1은 자유학기제라 자기 성적을 모른다. 학원 광고고요. 중학교에 수학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역시나 학원 광고. 초등학교 5, 6학년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시작하세요. 역시나 학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뭐 학생이기 때문에 뭐 학원 광고들을 몇 개 이렇게 넣었는데 미안해요. 이게 공포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을 갖지 못하면 너희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은 가장 흔히 쓰는 광고 수단이기도 해요. 이거 안 사면 넌 못난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위협하면 반발심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광고들은 어떻습니까? 야, 넌 아직 모르니? 수준 차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큰일 난다 이미 늦습니다 같이 은근히 위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거 없으면은 뒤떨어지는 사람 되겠네 라는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고에 담긴 속내를 한번 벗겨봅시다. 야, 첫 번째 보세요. 넌 아직 모르니 예쁜 애들은 다 알아. 이거 뭡니까? 이 얘기인즉슨 다 아는 거를 왜 돈 들여 광고하고 있죠? 수준 차이,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이게 뭐 자동차가 나의 수준이랑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수준이 의심이 되는 거죠.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러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누구나 갖고 싶은 것은 광고를 잘 안 하겠죠.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이 전부 다 돈 받고 팔려고 광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일 성적이 대입을 자부한다. 중일 성적하고 대입하고 여러분들 관계 있습니까? 크게 관계 없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큰일 안 납니다. 수학 공부하면 올라가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이미 늦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가면은 빠릅니까? 1, 2학년 때 해야죠, 그러면. 아니면 유치원 때 하거나,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거나. 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얘기라는 겁니다. 저 물건이 없고 저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 물건을 산다고 해서 당신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꼈더라도 그게 착각이에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치는 다리를 다친 친구를 위해서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친구들하고 다투고 화가 났는데 먼저 화해하자고 내미는 손, 감기 몸살 걸린 엄마를 위해서 끓인 죽 한 그릇, 때로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영어 단어 한 개 더 외우는 여러분들 끈기, 이게 정말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교복, 옷으로 내가 대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아도 아주 잠시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얻은 만족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곧 불안이 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신상품을 또 찾게 됩니다. 결국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소제목, 그 물건은 정말 내게 만족을 주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지금 앞에 나온 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까? 유목 뭐 메이커 교복, 아니면은 뭐 브랜드 옷, 신발, 최신 노트북, 뭐 이거 없으면 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당장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면 기분 좋죠, 그죠? 짜릿합니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물건을 갖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은 뭐 얼핏 보면 성숙하고 자제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쇼핑의 노예들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땡땡이 쳤다가 걸렸는데 부모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다면 아마 그날 이제 뭐 도착할 택배가 여러분들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남녀노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쇼핑에 사로잡힌 이유는 욕구를 마음껏 채워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수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재밌는 상상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만수르 가문의 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수르 가문만이 가질 수 있는 뭐 신용카드 멋진 걸 하나 얻었다 가정해 봅시다. 뭐 VVVIP 엄청난 카드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장바구니 담아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사야 될지도 모를 만큼 아주 시원하게 질렀어요. 좋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로또 대는 상상도 하고 하는데 이 로또에 넘어서서 만수르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다 샀으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만족스러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을 한 게 소개할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6년 후 쇼핑 목록 확인 실험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이 형님이 또 이렇게 1978년도에 성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무려 이걸 끝내는 게 16년 뒤에요. 16년 뒤.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뭐 나이만큼이죠, 그죠? 자, 이 형님은
TV나 자전거, 책상, 자동차, 옷 등 다양한 상품이 적힌 목록들을 이제 실험 참가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거든요. 현재 이미 가진 것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을 골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털린 이 형님은 이거를 16년 동안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뒤에 참가자들을 불러서 똑같은 목록을 주고 한 번 더 선택하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6년 전 목록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갖고 싶었던 물건은 16년 후에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고 16년 전에 지니고 있었던 물건은 16년 후에 가지고 싶은 물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참가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16년 전에는 TV를 갖고 싶은 물건으로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근데 16년 뒤에 이제 보니까 TV는 오케이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16년 전에는 자전거는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 16년 조사 후에는 자전거를 이거를 가지고 싶은 물건으로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16년 동안 이분이 이제 지녔던 물건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의 자리가 뒤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16년 뒤에 조사하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또 뒤바뀔 수 있겠죠. 그죠? 이것처럼 갖고 싶은 물건과 가지고 싶은 물건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쇼핑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의미한 바는 쇼핑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워볼까요? 음, 쇼핑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새로 나오는 갤럭시나 아이폰을 얻어도 쾌감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또 다른 이제 쾌감을 찾아서 이제 신상 또 뭐 나오는지 이제 눈 돌리겠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면은 뭐 또 이렇게 메이크업 또 반팔티 지금 또 하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볼 거예요. 자, 그거 하면 또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눈을 돌리면 뭐가 있습니까? 또 노트북 이런 거 보이죠? 노트북도 한 개 또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모두 사면 만족한 만족에 다 다를까?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살 게 없어진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서 다시 최신 휴대폰을 검색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죠. 사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사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제목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다. 자, 쇼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즐거움이나 사랑, 고마움 등의 수많은 종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즐기는 건 괜찮아요. 다만 어떤 그런 쇼핑의 쾌감에 지배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쇼핑의 만족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1990년대 후반 이제 영국의 심리학자였던 마이클 아이센트라는 이 형님이 이 물질적인 욕망의 원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바로 쾌락의 쳇바퀴 이론이라는 겁니다. 쾌락의 쳇바퀴 이론. 자, 햄스터나 다람쥐가 열심히 돌리는 놀이기구가 이제 우리가 쳇바퀴죠, 그죠? 이 쳇바퀴 같은 경우에는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려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쳇바퀴가 뭔지는 알죠, 그죠? 이렇게 생겨서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안을 지금 사람이나 누군가가 열심히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에서 딱 세워져 있으면 그림 알아보겠죠, 그죠? 그림 잘 그리죠? 선생님이 미술 전공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쳇바퀴 뱅글뱅글 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지에 영원히 다다를 수가 없고 그저 제자리를 계속 맴돌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만족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이제 뭐 다른 물건을 찾아서 달린다는 게 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 이론이거든요. 이게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쳇바퀴 이론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행복한 일이 있으면 행복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불행한 일이 있으면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타고난 행복도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살다 보니까 그냥 타고난 자기 행복도에 수렴한다. 저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일부분은 뭐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불행한 일들을 좀 위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행복도가 떨어진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일은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좋지 않을까. 타고난 행복도 이상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린다면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시 뭐 쳇바퀴 이론으로 돌아가 보면 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하고 선생님들까지도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다 쇼핑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라고 다르지가 않단 말이죠. 저도 물건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신상 사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없으니까 못할 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쇼핑에 이제 쾌락의 쳇바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물건에 집착해도 불만족만 계속 쌓여가는, 그래서 더 이렇게 집착하는 물질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주의. 물질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 그러니까 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념이라는 겁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런 것보다 돈이나 옷이나 스마트폰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돈, 옷, 스마트폰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쌤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가치를 두는 데 있어가지고 내 삶이 누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고 우정이고 또는 뭐 명예고 등등이 있는데 뭐 내 삶의 가치는 돈이다 하면 우리가 괜히 속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보면 그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쌤이 얘기한 거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물질주의에 빠져있다면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 옷을 뭐 입고 있네? 저 선생님 휴대폰 스마트폰을 뭐 쓰고 있네? 저 선생님 차가 뭐네? 저 선생님 집은 어디에 사네? 등등등등. 조금 안타깝죠, 그죠? 선생님이란 본질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뭐 한번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또 돈 많은 데 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야, 어떤 뭐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한테는 뭐 무슨 뭐 거지 뭐 이렇게 부르면서 애들끼리도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다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욕 많이 하죠, 그죠? 뭐냐면 이게 바로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아이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같이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둘 때, 돈을 둘 때는 굉장히 조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주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친화력이라든지 뭐 공감 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도 조금 덜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죠? 그리고 삶의 만족이나 행복도 잘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뭐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질주의 성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있다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을까요? 그거를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물질주의 성향 척도. 자, 이거 점수를 매길 건데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쌤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뭐 우리 앞전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했던 뭐 그런 거 비슷하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어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쌤은 그냥 보통이에요.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해서 뭐 엄청나게 부럽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에요. 여러분들 점수를 그냥 해보세요. 나는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이랑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니 그냥 이건 점수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점수만 하고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나는 사람들이 감탄한 물건을 갖고 싶다. 뭐 보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려고 한다. 굉장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물건을 사는 일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내 삶이 아주 호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살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괴로울 때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점수가 이렇습니다, 지금. 자, 총점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점 계산법. 4번은 점수를 뒤집어 주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4번만 여기 있는 요것만 빼고 나머지 것 전부 다 더해볼게요. 3, 4, 7, 여기에는 11, 13, 16, 19, 20. 그리고 4번은 2점은 4점으로 계산을 하라니까 합산은 24점이 선생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이 나왔습니까? 자, 뭐 아까 전에 뭐 선생님이 이렇게 택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겠죠. 그냥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는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내가 소유한 물건지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안 그래요. 선생님은 인생을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은 지금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뭐 가격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뭐 이렇게 그런 차들보다 뭐 저렴하고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잘 살고 있는 거에 잘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저는 그렇진 전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물건을 갖고 싶다. 뭐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싶은 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선생님이 뭐 좀 사고 싶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할 물건이라기보다는 선생님에게 필요에 의해서 좀 살 물건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들이 뭐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 남들에게 봤을 때도 괜찮은 물건을 샀구나,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소박하게 살려고 한다. 소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화려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뭐 선생님 성향이 그렇게 소박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줬고요. 물건을 사는 일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뭐 매우 그렇지까지는 않은데,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글쎄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열심히 버는 건 힘든데 돈 쓰는 건 쉽죠, 그죠? 돈을 쓰는데 기쁨까지 없으면 돈을 쓰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아주 호화로웠으면 좋겠다. 위에 거하고 좀 대칭되는 건데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화로운 거하고 또 거리가 좀 멉니다, 저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삶이 나아진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없는 것들 무언가를 한 개 더 샀을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수비드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통에 이렇게 있는데 안에 물 같은 거를 담아두고 여기가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한 57도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밀봉 포장을 해서 넣어 놓으면 57도에서 이렇게 익어가겠죠. 그죠? 오랜 시간 익어갈 겁니다. 이런 스비드 머신을 하나 가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삶에서 유용해지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런 기계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가정에 쌤 집에 저런 기계가 없어서 요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보통이라는 점수를 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삶에 뭐 굉장한 질을 높여준다든지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질을 높여주는 상품이 몇 개 있다라고는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로봇 청소기라고 했죠. 이거 집 청소 잘 해줍니다. 내가 안 힘들어요. 두 번째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러. 옷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집안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공감을 못할지 몰라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와 스타일러와 건조기는 정말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구나.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7번의 문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는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행복한 관계에 있을까? 라고 냉정하게 물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살 형편이 못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괴로울 때가 있다. 지금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살 형편이 되지는 못해요. 선생님도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때려 죽여도 못 삽니다. 이런 거 때려 죽여도 못 사는데 그게 상당히 괴로운 아니죠. 별로 안 괴로워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 점수는 24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점수는 몇 점이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이 척도를 적용한 결과 평균 점수가요. 이제 이거 이제 미주리 대학교니까 미국이겠죠, 그죠? 평균 점수가 미국 성인 대상으로 했답니다. 평균 점수가 26.2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36점 이상이 되면 이 점수가 36점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총점 어느 정도입니까? 36점 이상이라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쾌락의 쳇바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봅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사고 또 사고 해야 되겠죠, 그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고 싶은 거 많으니까 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목표 도달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죠. 제자리를 돌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돈이나 물건에 더 집착해서 그들과 이제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삶에서 만족이나 행복감을 좀처럼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쇼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쇼핑이라는 게 항상 행복을 불러올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얘기가,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쇼핑은 항상 행복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선생님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재미난 얘기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업을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나요? 뭐 40분 조금 안 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정말로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얼만큼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